네, 대한민국과 사우디 전반전 보고 왔습니다. 일단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김한입니다. 네, 김한입니다. JTBC에서 이제 아랍에미리트로 해설을 갈 네. 김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 전문가 모시고 아시안컵 개 전문가 모시고 대한민국과 사우디 전반전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네. 일단 일단 포메이션부터 말씀드리면 뭐 3-4-3, 뭐 3-4-2-1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거는 포메이션 숫자라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경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백스리지만 사실상 그 공경원 선수, 중앙 수비수의 백스리의 왼쪽 쓰는 공경원 선수가 왼쪽 풀백처럼 올라와주면서 왼쪽을 커버하는 형태, 황희찬은 적극적으로 공격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변형 전술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표팀이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네. 그리고 벤투 감독 계획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몰랐던, 그렇죠? 뭐 이런 전술인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왼쪽 자원들의 부상. 되게 걱정이 되네요. 홍철은 기본적으로 부상을 안고 출발을 했고, 김진수 선수도 사실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죠.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물론 이제 전북에서 복귀하고 나서 뭐 나름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당연히 100%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왼쪽 자원을 조금 아끼면서 어떤 백스리 또는 변형 백포 뭐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읽혀지지만, 뭐 일단 부상,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나 이제 쓸 수 있는 백스리. 뭐 조별리그에서 쓸 이유는 없겠지만 혹시 토너먼트 같은 데서 맞춤형 전술, 상대팀이 어떻게 나왔을 때 백스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한번 써보겠다, 이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왼쪽 백이 없어서 약간 궁여지책으로 쓴 전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기 내용을 본다면 황희찬이 보면서 이 쓰리백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는 왼쪽에서만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운데까지 당겨주면서 어쩌면 황희조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서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공경원이 이제 황희찬이 올라간 자리를 왼쪽으로 좀 벌려주면서 수비를 하는 모습. 근데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쓰리백은 벤투 감독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우디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많은 크로스가 올라왔었고, 황희찬도 자리 못 잡고 공경원도 빠르게 왼쪽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크로스를 좀 몇 차례 허용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스리의 윙백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겨져 있으니까 이게 공경원이 중앙으로 당기면 황희찬이 그에 맞게 윙백자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계속 안 맞는 거죠. 그 부분에서 계속 공을 잡아서 크로스가 올라오니까 이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에서 계속 공간을 노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황희찬이 왼쪽 윙백으로 쓴 적은 없죠. 없죠. 없고, 또 벤투 감독이 제가 봤을 때 황희찬한테 적극적으로 공격으로 올라가라 라고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왼쪽 윙백이 익숙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공격적인 윙포워드가 윙백을 쓰면 오히려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공격이 더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으면 있지, 그렇게 막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 그럼으로써 황희찬 선수가 오늘 좀 혼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뭐 중계 때도 말했지만 이 정도면은 플랜 D다. 플랜 D. 뭐 C도 아니고 뭐 D다, D. 뭐 상대도 까다롭고 뭐 다치고 한 3-4명 다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전술 이라고 봐요. 지금 왼쪽 풀백, 윙백을 다 없다고 생각하고 플레이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공경원 선수가 왼발을 쓰긴 하지만 왼쪽 풀백은 또 아니고. 뭐 그래서 플랜 D 내지 C. 그쵸, D 내지 C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이제 앞쪽에서 이청용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2선에 있고 앞에 황희조가 있고 뭐 3톱 또는 2-1 이렇게 봐야 되는데, 황인범 선수 위치도 사실 조금 어색한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 제가 볼 때 황희찬 선수에게 많은 걸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메이션 그림상으로는 오른쪽이 이청용 윙포워드, 왼쪽에 황인범이었는데, 황희찬이 왼쪽의 공격을 전방위적으로 책임져주고, 황인범도 그 중앙 지향적인 선수잖아요. 중앙에 들어오고, 그래서 황희조가 또 이제 벌려나가는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패스를 하겠다라는 의도인데, 제가 이제 벤투 감독의 이제 그 평가전을 본 이래에 가장 짜임새가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인범이 거기에 쓰면 너무 높아요, 자리가. 황인범이 쓰기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황인범 봤을 때 진짜 백포 바로 앞에서 어쩔 때는 이제 수비형 미들로서 쓴 적이 더 많았었는데, 수비하라고 쓴 그 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뒤에서 빌드업하면서 기성용 뭐 이런 선수들과 같이 밀고 올라가는 형태인데, 이게 잡고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서 공이 들어가면 받아주고 본인이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사실 실수가 많이 나왔는데, 뭐 그거는 본인 컨디션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포지션상에 약간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황인범, 황희찬이 다
본인 포지션에 안 서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의 경기력 자체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좀 저는 우려가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한 왼쪽 그 윙백들의 컨디션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벤투 감독은 조별리그에서 곧 있으면 필리핀전인데 김진수와 홍철이 복귀할 수 있을까요, 왼쪽에서? 일단 홍철은 제가 볼 때는 조별리그 초반에는 못 뛸 것 같아요. 못 뛸 것 같다. 그걸 이미 생각해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조별리그 때는 김진수를 쓰는 거죠. 네. 그리고 홍철의 회복세를 보고 어느 순간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김진수가 너무 좋으면 쭉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했다. 실제로 홍철 선수가 울산에 있을 때도 사실 훈련에 참여 못하는 날도 꽤 있었고 우리 김진수 선수는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약간 뭐 피로 누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또 후반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우디랑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만날 리가 없지만 토너먼트 가면 만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맞대결에서도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패하게 된다면 약간 좀 신경이 쓰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그걸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그동안의 벤투 감독 성적이 좋았는데 바로 아시안컵 대회를 앞둔 이 평가전에서 지금의 전반전의 경기력과 나아가서는 후반전 끝나고 나서 패배를 한다. 네. 이러면 좀 분위기에 좀 영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좋을 리는 당연히 없고 한데 그래도 부상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상 조심하는 게 지금 호주도 그렇고 뭐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강팀들 있잖아요. 우승 후보들. 일본도 그렇고 뭐 약간의 부상자들이 있어요. 일본은 뭐 많지 않지만 그리고 뭐 이란도 부상자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한국은 사실 큰 부상자는 없거든요. 네네. 지금 아직까지는. 근데 추가로 나오면 우리가 예비 명단을 데려갔지만 사실 이진현, 김준영 좀 어린 선수 데려갔기 때문에 누군가 빠지면 그게 사실 제대로 메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 경기 좀 부상 안 당하는 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뭐 사실 백스리 전술을 주 전술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너무 큰 우려는 안 해도 된다. 아, 네네. 근데 뭐 이기면 당연히 분위기 좋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반전 내용 중에 이제 황의조 선수가 나름 네. 뭐랄까요 좀 슈팅도 때리고 네. 날카로운 움직임도 있었는데 일단 뭐 감은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때렸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차례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뭐 넣으면 더욱 좋겠지만 사실 평가전 때 넣고 본선 가서 못 넣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못 넣고 본선에 가서 조별리그 가서 넣는 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황의조 선수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 같고요. 아, 뭐 슈팅이나 움직임 날카로웠으니까 제가 봤을 때 감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도 저는 후반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꼭 승리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네.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많이 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사우디가 뭐 빨라 보이지만 결정력이 거의 없고 뭐 플레이 자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팀이에요. 네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전에 조금 더 뭐 체력이 있는 선수들이 나오게 되고 변화를 주고 아니면 백포로 변형이 된다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반전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후반전이 끝났습니다. 아, 근데 잘 안 되네요, 이거. 네. 일단 대회 전이라서 조금 뭐 총력전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그리고 특히 K리그 또는 아시아권에서 뛴 선수들이 시즌 끝났고 지금 1년 뛴 거잖아요, 거의.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아시안컵이. 이제 월드컵은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아무래도 시즌 중간이 아니라 끝났기 때문에 뭐 아시안컵은 아시아 쪽에서 뛰는 선수 좀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몸이 전체적으로 뭐 좀 무거워 보이는. 네, 뭐 누구 하나 뭐 탓할 거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무거워 보이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좀 있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입중계를 하면서 이제 많은 팬들의 어떤 그 반응을 살펴봤는데 어쨌든 또 경기니까 큰 대회를 앞둔 평가전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기는 모습을 기대를 했었는데 승리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겼으면 좋죠. 이길 기회도 있었고 기성용 선수가 PK 넣었으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근데 저는 기성용 선수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그리고 그 PK를 막힌 게 아니고 실축을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도 대회 앞두고 월드컵에서 박살났는데 그러니까 대인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야, 사우디 니들 뭐 PK로 지고 그러면은 씨발 그 기분 나겠냐? 배려. 아시안컵 가는데 야 그냥 0대0으로 가자. 뭐 평가전인데 오늘 좋은 상대였다 이 새끼들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더 들었어요. 왜냐하면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최근 폼이라면은 그 무조건 꽂아 넣거든요. 근데
많이 비껴나갔어. 그거는 기성용 선수의 의도적인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거 치고 좀 많이 아쉬워하긴 했는데. 그렇게 해야죠. 약간 일부러 안 넣었다 이러면 너무 재수 없잖아. 와이프가 배우니까. 그렇지.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사우디와 이제 뭐 서로 그냥 좀 아쉬운 쩝쩝쩝 하면서 그냥 올라갔던 이제 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른 팀들도 다 평가전 하고 있는데 득점이 많이 안 납니다, 사실. 대회 직전에는 뭐 좀 득점이 안 나는 경기들이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실력차가 크면 이게 뭐 원사이드에 갈 수 있지만 비슷한 팀끼리 만나면 뭐 어쨌든 사우디도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는 그 집단에 있잖아요. 넓게 그런가요? 보면. 넓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한 32개국이 넓게 이런 식으로? 아니. 한 단계 정도. 한 단계. 한 단계 정도도 낮게 보면 볼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요즘 1티어, 2티어라고 하잖아요. 뭐 2티어는 들어가잖아요. 1티어는 호주, 일본. 32개국이 아니죠. 네네네. 24개. 24개국이죠. 네네네. 그래서 뭐 사우디도 무시할 수 없는 팀이고 어쨌든 월드컵 나간 팀이니까. 네네네. 조별리그 한 4위까지 보는 건가요? 넓게? 그 4위 팀까지? 베트남도 들어가 있나요? 그 넓은데? 베트남 우승 확률 25%라는 말이 있던데. 20%? 네. 저는 대한민국 아시아컵 우승 확률 80%, 베트남 20%로 네. 봅니다. 거의 국뽕이죠, 이거는. 네. 국뽕이죠. 네. 국뽕 주모 한 잔이 아니고 여기다 이제 주사 맞아야죠. 그 정도로 그 진짜 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경기 못 이기면 화날 수도 있고 하는데 뭐 이게 포지션 자체도 우리가 쓰는 포지션도 아니었고 특히 왼쪽 공격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용이 오른쪽에서 크로스 거의 되게 많이 올렸죠. 그렇죠. 네, 뭐 정확도는 좀 떨어졌지만 또 황희찬 노랬었고. 네. 근데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어요. 윙포드가 돌아 들어가서 올리는 것 정도밖에 없었지. 왼쪽 절반을 거의 죽이면서. 그러니까 왼쪽 부분에 이재성도 좀 뛰었었는데 풀백에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재성도 좀 같이 죽었어요. 그렇죠, 결국 이제 후반전에는 권경원이 전반전보다는 좀 바깥으로 나오면서 백포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뭐 왼쪽에서 전혀 뭔가를 보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재성은 이렇게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커버를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 공경원 사이드 쪽으로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재성 선수도 본인이 되게 잘 맞는 어떤 롤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후반에 이제 아우쿠스 2명, 구자철, 지동원 들어왔는데 뭐 되게 좋다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뭐 보통. 네 정도. 그러니까 좀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 않았던 그런 움직임이었었고 결국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3백을 선택했던 거. 전반전에 또 후반전에 중앙 수비수인 공경원이 왼쪽으로 왔던 거에 대해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수도 있겠으나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뭐 전반전 끝나고는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안 나올 겁니다. 거의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거의 확률이 없죠. 공경원을 왼쪽으로 쓸 확률은 거의 없죠. 두 명 다 다치면 몰라. 그렇지. 오늘로써 더 확실해졌죠. 네, 확실해졌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본인의 포지션에서 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왼쪽 풀백들이 어느 정도 부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출발하죠. 그러면 가면 이제 확인이 가능할 텐데 체크를 좀 해주세요. 기자들도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 현재 기자들이 한두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정보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왼쪽 수비수는 좀 필히 부상 정도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심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럴 수 있죠. 시간을 좀 더 길게 두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었고 제가 볼 때 벤투 감독이 모를 리가 없어요. 지금 그 오늘 경기만큼 이제 풀백들이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던 경기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여기서 흥분해가지고 야 이거 그래도 대회야 또 이기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면서 투입했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 100%의 컨디션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냉정하게 지금 뭔가 벤투 감독이 한번 좀 감정을 다스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풀백들이 좀 힘들어요. 이용 많이 뛰었죠. 그리고 김문환은 사실 경험이 많지 않죠. 왼쪽 홍철 다쳤죠. 김진수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풀백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4명을 바칠 만한 풀백 후보 자원들도 사실 거의 없죠. 박주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벤투 감독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풀백을 뽑는데 다른 포지션들은 대충 나와 있는데 풀백들은 진짜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번 대회 포인트 한국 대표팀의 포인트는 풀백이다. 풀백이다. 풀백의 건강함, 풀백의 어떤 꾸준함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실제로 벤투 감독이 풀백을 활용한 전술을 많이 쓰잖아요. 좌우를 쫙 올렸다가 맞아요.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풀백이 중요해서 빌드업의 시작점도 이제 측면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지난 평가전을 보면 기성용이나 수비형 디필더 누군가가 내려와서 김영권과
뭐 김민재 또는 정승현 사이에 내려와주고 그리고 풀백들이 굉장히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전술들을 많이 썼었는데 뭐 이게 되게 복잡한 전술은 아니에요. 많은 팀들이 쓰는 전술이고 어떻게 보면 기본 전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잘 이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풀백들이 조금 돌아와줘야 된다. 제 폼을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평가전 끝나고 바로 이제 필리핀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남은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좀 이제 풀백들의 컨디션을 여러분들도 좀 체크를 하는 게 좀 체크를 해보면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우디 수준과 필리핀, 키르기스탄 수준은 차이가 다르죠.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100%로 시작하면 좋죠. 근데 100%로 시작하면 오히려 뒤에 탈이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볼 땐 80 정도에서 시작해서 1차전, 2차전 올리고 중국전 때 조금 이제 거의 100%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16강부터 약간 100% 모습부터 나가는 게 약간 좀 현실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준 있는 팀들 월드컵을 봐도 물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팀도 있습니다만은 뭐 우승하는 팀, 4강 올라가는 팀 보면은 막 조별리그 1차전, 2차전부터 힘 꽉 주고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야 얘도 우승 후보였는데 이거밖에 못해? 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쭉 올라가는 팀,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안컵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우승 후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컨디션 올리면서 16강, 8강서부터 이제 100%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100%의 컨디션,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벤투 감독도 알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벤투 감독은 이미 4강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유로에서. 네, 유로에서. 그 월드컵은 1차전부터 100%, 120% 쏟아 부어야 되는 게 한국의 입장이고. 그렇지. 근데 아시안컵은 물론 처음부터 100%에서 끝까지 100%면 좋겠지. 근데 그게 한 달 동안 7경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승까지 가면. 근데 이게 한 달 경기 7경기 축구 선수들이 못 해야지만 이게 시즌을 딴 팀에서 치르고 온 선수이다 보니까 이게 탈이 날 확률이 그 소속팀에서 계속 뛰는 선수들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7경기가 그 중에 만약 국내에 있다, 리그다 라고 치면 그 중에 반은 집에 있잖아. 솔직히. 근데 이건 다 호텔. 다 밖에 있잖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홈팀이 좀 유리한 것도 있고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 중동 국가들의 성적이 되게 좋아요. 이란도 3번 우승했는데 2번이 되게 옛날이지만 자국에서 우승을 했고 아랍에미리트 잘했던 경기도 자기네 나라에서 경기했을 때고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어렵죠. 뭐 우리는 이쪽에서 대여섯 시간 타고 와야 되고 아시아 쪽에서 또 9시간 타고 가야 되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물론 다른 팀 일본도 똑같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좀 기다려줘야 된다. 내가 그렇습니다. 볼 때는. 네. 벤투 감독 그동안 잘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응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야 아시안컵 망했다, 뭐 아시안컵 좆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추가할 못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치부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추가할 못입니까? 아 마무리 좋았다. 씨, 지렸다. 와 멘트 좋았다.